안녕하세요. TV 라이파파 유병욱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매인데요. 아마 최근 부동산 뉴스를 지속적으로 챙겨보셔 아시겠지만 주택시장 과열 때문에 가격에 부담을 느낀 무주택자 그리고 투자자들이 경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보통 아파트를 기준으로 감정가의 60에서 80% 정도 수준의 낙찰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최근에는 감정가를 넘어가는 즉 100%를 넘는 낙찰가율을 보이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시세보다는 저렴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감정가보다는 조금 높게 입찰을 하는 것이죠. 저는 현재 그 부동산 실무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 경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잘만 활용된다면 실거주 목적뿐만 아니라 재테크 측면에서도 경쟁력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최근에 읽었던 경매통장 플러스라는 책의 내용 중에 입찰 전에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복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 책의 저자는 김유한이라는 분인데 예전에는 수영 강사 등 뭐 이런 직업을 갖고 계시다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뭐 경제적인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처음에는 300만 원이라는 돈으로 경매 시장에 뛰어들었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약 30억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경매 학원도 운영하시고 강의 또는 컨설팅까지 업역을 점점 넓혀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래 전공 분야가 아닌데도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방향성 잡기입니다.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유의할 점은 현재 나의 상태를 파악하고 방향성을 잘 잡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용자금이 얼마인지, 지속적인 캐시카우가 있는지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면 아무래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이 더욱 되니까 실수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내가 단기 차익을 볼 것인지 또는 임대 수익 등의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인지를 정해서 그 용도와 수준에 따른 맞는 물건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물건 선택입니다. 특히 그 초보자들은 가급적이면 거주지나 직장 또는 이제 사업자 인근 지역을 타겟으로 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아는 지역 위주로 참여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곧 말씀드릴 임장 또한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일수록 좀 더 용이하니까 그런 좋은 측면도 있겠죠. 바로 이제 세 번째는 권리 분석입니다.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 기본적인 뭐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더불어서 이 법원에서 제공하는 뭐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바탕으로 권리상 안전한 물건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뭐 등기상 증명서나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실 텐데 뭐 현황조사서나 이런 법원에서 제공한 문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경매를 신청을 하면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되고 이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되면 법원에서는 현황 조사인과 그다음에 감정 평가사를 현장에다가 보내서 각각 현황 조사인은 현황 조사서를 감정 평가사는 감정 평가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 바로 매각 물건 명세서인 것이죠. 네. 나중에 이 매각 물건 명세서는 진짜로 중요한 문서라고 이제 강조를 하시는데 이거는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권리 분석에 같은 경우에는 나의 재산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도서라든지 강의를 통한 이론적인 학습이 좀 뒷받침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뭐 하나 딱 말씀드리면 가장 뭐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은 일단 등기사항 증명서의 내용을 보고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는 것들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니까 크게 상관할 게 없는데 이 말소 기준 권리에 앞서는 권리, 즉 내가 떠안아야 되는 권리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일단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초보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경험과 지식이 쌓이기 전까지는 뭐 법정 지상권이 설정된 물건이라든지 뭐 지분에 대한 경매라든지 이런 특수 물건은 처음에는 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임장입니다. 임장이라는 것은 뭐 직접 현장에 나가서 살펴본다는 의미인데요. 입찰 전에 반드시 세 군데는 방문을 꼭 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임장은 당연히 해당 물건지겠죠. 일단은 외관상 건물의 하자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현재 그 점유하고 계신 분이 좀 협조적이라고 하면 내부에 들어가서 결로, 누수, 곰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낙찰을 받고 나서 이 물건을 제가 매도를 할 것인지 또는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이거를 임대를 준다든지 이렇게 할 건데 이때 별도로 수리 비용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입찰가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만약에 그 물건이 상가 점포다 그런다면 손님이 꾸준하게 이게 있는지를, 그러니까 매출이 좀 잘 발생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상가를 운영할 게 아니면 보통은 낙찰을 받아서 현재 그 들어와 있는 상가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재계약을 하려면 그 상가에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있어야 재계약을 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해당 건물에 대한 채권 채무 관계 때문에 이 제3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현황조사서에 명시가 좀 되어 있겠지만 이 유치권이 일단은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정당하다면 도대체 너가 받아야 되는 유치권자가 받아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현장의 유치권자랑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알아내고 이런 해결 방안 등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또 요 유치권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유치권이 행사 중인 물건에는 이 유치권이 해소되기 전에는 금융권에서 경락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금 100%를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대부분 다 경락자금 대출 이용해서 경매를 이제 낙찰을 받았을 때 그렇게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임장은 일단은 해당 주택이 만약에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있을 건데 그 관리사무소에 가서 미납된 관리비가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미납된 관리비가 있다 그러면 그게 얼마인지를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게 미납된 관리비 중에서 최근 3년치의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이 낙찰자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적을 수도 있지만 제가 입찰하는 금액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금액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임장은 바로 인근의 중개사무소입니다. 상담을 통해서 해당 지역에 호재나 악재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그 주변의 동일한 물건, 유사한 물건들의 시세는 얼마인지, 전월세 시세는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임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공실률들이 좀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그 상담을 통해서 정보를 좀 획득해서 제 나름대로의 가치 분석을 좀 해보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중개사분이 그 지역에서 굉장히 오래 계시던 분이라면 운이 좋다면 그 해당 물건에 대한 그 과거 이력, 집주인이나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 직업이 뭔지, 좀 성향이 어떤지 이런 것들도 운 좋게 들을 수 있다는 상황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임장에 대한 좀 중요한 부분 말씀드렸고요. 꼭 세 군데는 반드시 임장을 가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입찰가 산정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권리 분석과 임장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얼마로 입찰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네, 낙찰 이후에 제가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 즉, 예를 들면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그럼 제가 그 임대보증금을 떠안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제가 부담해야 되는 각종 세금, 취득세, 양도비 이 정도 있겠죠. 또 인테리어 비용, 도배 장판부터 시작해서 안에 실내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걸 수리를 해야 되니까 인테리어비, 법무비, 그다음에 제가 이거를 임대를 오거나 매도할 때는 중개 보수, 그리고 실제 이 물건지에 현재 점유하고 있던 분이 나가면서 일정 부분 요구하는 명도비, 이사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비용들까지 고려를 하셔서 입찰 금액을 정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예. 이런 부분도 그러지 않고 자금이 빡빡한 부족한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면 이게 제가 결국에는 제 입찰 보증금을 10%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 포기하고 입찰을 못 받는, 낙찰을 못 받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반드시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매 입찰 전에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 영상은 처음으로 제작을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설프고 내용 전달이 잘 안 되고 중간에 조금 버벅거리거나 발음이 꼬이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멋진 채널명 그리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